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험 영업 현장에서 있었던 상담 기록인데요. 네, 98년생 고객인데 뭐랄까 보험료 지출 규모도 그렇고 말이나 행동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의문점들이 많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 복잡한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요. 특히 고객을 만나는 일, 그중에서도 보험처럼 중요한 결정을 다룰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또 어떤 게 위험 신호일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고객 프로필하고 보험료 규모예요. 98년생, 이제 28이죠. 네, 그렇죠. 근데 본인 월 보험료만 180만 원, 여자친구 70, 어머니 200, 이걸 다 합치면 월 450만 원을 낸다는 거잖아요. 네. 금융권에서 이런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이 나이에 이 정도 지출은 일반적이진 않죠. 네, 바로 거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98년생 직장인이 본인 포함해서 월 450만 원 보험료를 내는데 심지어 4개월 휴가를 낼 수 있다. 이런 주장은 현실적으로 좀 믿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이 말하는 직업이나 소득 수준, 이 정보 자체를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혹시 불법적인 소득이 있나? 이런 의심까지도 가능하죠.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상담할 때 행동들도 좀 이상했잖아요. 아, 맞아요. 만나기 전에 설계사 코드를 조회해 본다거나 갑자기 예전에 동양생명에 계셨냐? 이런 경력을 묻고. 네, 심지어 이직 생각 없냐고 떠보기까지 하고. 네, 이게 보통 고객들이 하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뭔가 좀 다른 목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게다가 또 이상한 게 본인 보험은 잘 모른다. 그냥 알아서 잘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특정 상품 셀플러스 종신이라고 대출 한도가 높다는 이유로 그걸 딱 찍어서 선택했다는 거.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보험료는 상관없다면서 대출 한도는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약간 뭐랄까, 돈은 얼마든 괜찮은데 당장 현금이 필요해요. 이런 느낌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게 중요한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 밑에 훨씬 큰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빙산의 일각처럼요. 추가 가입은 하고 싶다고 하면서 또 감액 얘기도 하고 보험료 많이 내는 건 괜찮다고 하면서 대출 한도는 따지고 또 사고가 많아서 자부상특약 가입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네, 그렇죠. 자부상 가입이 안 될 정도면. 네, 이런 앞뒤 안 맞는 말들이 결국은 이 계약이 좀 불안정하다 아니면 나중에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결국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보험 설계사의 역할, 1차 언더라이팅 능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먼저 판단하는 거요? 네, 맞아요. 회사에서 심사하기 전에 현장에서 고객의 말이나 행동,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이 계약이 괜찮을지, 신뢰할 만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죠. 단순히 서류에 적힌 소득이나 직업만 볼 게 아니고요. 대화 내용, 행동 패턴, 분위기 같은 걸 다 읽어야 해요. 당장 수수료가 높다고 해서 약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명백한 위험 신호들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계약 깨졌을 때 수수료 환수 문제라던가 회사 전체의 계약 유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골치 아프겠네요. 네. 심지어는 고객이 일부러 자필 서면 같은 절차를 슬쩍 건너뛰게 유도해서 나중에 그걸로 문제를 삼으려는 그런 경우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와. 결국 원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사례예요. 오늘 이 사례를 보니까요.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대할 때는 그냥 보이는 것만 믿을 게 아니라 그 이면의 맥락이나 어쩌면 좀 직감 같은 거, 그런 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사소해 보이는 불일치나 이상한 신호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일 수 있다는 거. 이게 비단 보험 영업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눈 그런 즉각적인 위험 신호들 말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이렇게 모순되고 어떻게 보면 좀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으로 보험 설계사 같은 전문가 앞에 서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만남이 오늘날 전문가와 고객 사이의 신뢰를 쌓고 또 서로를 검증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